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누가 못하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지 이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말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답을 해라 제발.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아니고.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너 판단하지 마.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최소한의 검증과 세평 조회만 했더라도 이런 사람을 장관에 지명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인사 검증 실패가 이해훈 후보자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활용점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논란, 이게요 지금 계속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터져 나왔는데요. 이해훈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천공항 개항을 1년 앞둔 지난 2000년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잡종지 2,000평을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잡종지 2,000평이요. 불과 6년 만에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익을 얻는 금싸라기 땅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해훈 후보자 부부가요, 지난 1992년에 서울 응봉동 상가 5채를 매입했는데요. 무려 3.8배 정도의 이익을 봤다는 상가 투기 의혹까지 또 추가로 제기가 된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요, 서울에 거주하던 이해훈 후보자 부부가 인천 잡종지를 매입할 이유?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투기밖에 없다 라면서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기는요, 기존에 이 처음에 논란이 불거졌던 갑질 의혹만큼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장관입니까? 기획예산처 장관, 그러니까 경제부처, 먹고 사는 돈 문제를 담당해야 될 주무장관 후보자에게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장관 인사 청문회 보면은요, 주로 부동산 투기라든가 위장 전입 문제로 낭만 사례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DJ 정부 때는요, 장산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문제로 낙마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현재 경제부총리가 가족 명의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위장 전입 문제로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정부 때마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낙마한 적이 많았었는데요. 이해훈 후보는 갑질 의혹에 더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일고 있고, 또 하나 또 자녀 명의로 통해서 또 자녀 명의로 돼서 대부업체에서 또 대부업체 투자를 했다든가, 또 본인이 미국에 있을 때 전혀 한국과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상가 5채를 부부가 다 투자를 해가지고 또 투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총 투기해서 거둔 수익이 35억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큰 투기를 의혹이 이제 추정으로 의혹이죠. 나온 얘기죠. 예, 예. 그랬던 분이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지금 제시해드린 내용, 인천에 잡종지를 매입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또 상가를 매입해서 3.8배의 이득을 얻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져 나온 건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 텐데 추가로 또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해훈 후보자를 둘러싸고요, 아들, 그러니까 지난 2016년 20대였던 아들 3명이요. 대부업체 회사채에 투자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다 가능한 내용인데요. 이해훈 후보자 가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뒀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게 바로 대부업체 아니겠습니까? 그 대부업체에 투자를 했다면 은행 이자는 비교할 수도 없이 수익을 냈을 것이다 라는 논란은 당연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부 업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저축은행 이런 차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장소를 찾아가 봤더니 주택가에 있는 아주 간판도 없는 소규모 그런 대부 업체입니다. 당연히 아주 고리대금을 업으로 하는 그런 업체고요. 그런데 이 후보자 가족에게 이자율 15%, 보통 통상 이 15%라는 이자율이라는 건 대부업체 입장에서도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죠? 특정 가족에게, 지금 특정 후보자의 가족에게만 한 겁니다. 이건 사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이름 없는 소규모 이 대부업체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후보자 일가의 투자금은 서민에게 아주 그 고열을 짜는 네. 그런 대부업체의 이 운영 자금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더군다나 이 아들들이 매입한 시점 있잖아요. 회사채 매입한 시점이 20대 초반이에요. 네. 세 번째 문제는 뭐죠?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20대 초반까지 어떻게 이 자금을 형성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수장을 해야 될 인사가 서민 경제 고열을 짜는 그런 대부업의 사적 인맥을 동원해서 고수익에 투자를 했다. 네. 이게 과연 자격이 되느냐가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오늘 제가 야당 패널 두 분께만 지금 질문을 드려서 여당 패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잇따라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이 대부업체 논란 그리고 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장현미 대변인.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 뭐 사채놀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업체라는 것도요. 정부의 딱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비교적 뭐 제일금융권 등보다는 고리를 일단 네. 하고 돈을 이제 빌려주는 기관인 건 맞지만 거기에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채놀이에 가담했다라는 건 너무 나가도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이제 20대 초반의 아들들 명의로 됐다라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이 회사채 매입 경위와 관련해서는 네. 아까도 짚어주신 대로 상당히 영세한 규모의 그 회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해운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 대부업체의 이 경영자와 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있어서 아마 아하. 이 회사채라는 건 회사 채권을 보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경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연하지만 이 부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하. 야당에서 제기하실 수 있는 그런 의혹이라는 점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히 국민들께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서 아들들 명의로 대부업체까지 참여를 해서 이익을 얻었다라는 의혹. 여기까지도 감당하기 좀 힘든데요. 여기서 또 오늘 추가 갑질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 손주하 서울 중구 구의원이 있는데요. 오늘 돌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운 후보자로부터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는데요. 당시에 이 구의원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는 전직 삼선 의원이자 당협위원장이라는 힘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충성하도록 길들이는 등 당협위원장의 권한을 사유하에 조직을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총선 이후 이해운 당협위원장은 낙선의 핑계를 해당 구의원 3명에게 탓하였고 2025년 2월에는 사람을 매수하여 허위 사실로 윤리위원회 제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공정한 징계라기보다 경고였고 본보기였으며 조직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손주하 서울 중구 의원. 과거에 들으신 것처럼 임신 중에도 이해운 후보자로부터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협위원장 권한을 사유화해서 조직을 통제하고 가스라이팅까지 당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은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분명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이해운 후보자 측에서 워낙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지금 대응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는요. 이해운 후보자 측에서 반론이 나오면 즉시 추후에 즉각 반영해서 충분히 이 반론 입장을 저희가 반영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디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가 제보가.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직 보좌관과 직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또는 전직 보좌관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까지 이 폭로에 가세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의 이 의혹 제기는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까지 전 들리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더 줄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인가요? 글쎄요,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나온 모든 이 문제가 결국은 이혜원 후보자가 국민의힘 뭐 의원이거나 국민의힘 이제 당협위원장 시절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전 사실 방금 나왔던 저 손주와 구의원의 저 행태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던 얘기고 또 지금 윤리위원회 제소에서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징계가 됐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징계를 받았다는 건데 그거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성을 하고 국민들께 사죄를 드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혜원 후보자의 여러 가지 행태, 뭐 갑질이라든가 뭐 폭언 같은 거는 전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와 국민들 앞에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추가적인 의혹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김병기 의원 사례를 좀 보면 되는데요. 네. 김병기 의원 직원 갑질 문제 논란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네. 사실 좀 작은 것들이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추후에 갈수록 좀 더 그게 이제 비중이 커지고 중대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갑질 피해자였던 보좌진들도 크게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네. 사과와 사퇴 이런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점점 큰 걸 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아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혜원 후보가 사퇴하거나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으면 네. 더 큰 갑질 의혹을 폭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혜원 후보자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진정 어린 사고가 있으면 폭로가 여기서 멈출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혜원 후보자는 그러면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출근길에요. 지금 계속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과 논란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일지 많은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시죠. 이동할 기본적 권리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선물로 드리려고요. 저 주시게요? 예. 네네네. 아유 세상에 탈시설 권리 권리 보장. 꼭좀 네. 이 문제에서 인정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보신 것처럼 이혜원 후보자 낮은 자세로 출근길에 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측 임사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의식한 것일까요? 하여튼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혜원 후보자 친정인 국민을 향해서 도움의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표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뭐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했고요. 그래도 명확한 건 이겁니다. 살려달라고 연락한 적은 없지만 도움을 청하고 좀 잘 봐달라 이런 연락을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퇴의 의사가 없는 걸로 읽힙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여론이 또는 언론이 또는 상대 당이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을 밝히고 또 스스로 사퇴를 이제 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신이 몸담았던 그러나 이제는 상대 당 이 청문위원이 된 의원들에게 잘 봐달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장관 후보자가 상대 당 청문위원들에게 인사하는 것 그런 것이 뭐 나쁘다. 그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이런 이혜원 후보가 언제나 좀 강약 약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역 의원들이라도 자신이
어떤 필요가 없을 때는 사실 별로 그렇게 연락을 안 하다가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는 저렇게 당장 뭐 살려달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 손길을 이제 내민다라는 것이고요. 또 더군다나 최소한 자신이 검증에 그러니까 검증에 동의서를 쓰려면 장관 후보자로서 한 달 전 내지 2, 3개월 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자신이 마지막까지 당협위원장 노릇을 네. 계속하면서 그런 정치적 도의를 잃은 사람이 이제서야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네. 한다면 청문위원들 마음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 도리 차원을 넘어서서 갑질과 여러 가지 가족들에 대한 비위 의혹까지 계속 잇따르자 민주당에서조차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당 지도부가 나섰습니다. 더 이상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그 인사권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국민과 언론 또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신 만큼 후보자에 대한 당내의 개별적 언급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옹호보다는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역시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산, 부동산 문제들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될 텐데 그것 역시 본인의 해명과 설명, 소명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청문회 가서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했는데 지도부가 지금 이렇게 밝혔네요. 청문회 봐야지. 벌써부터 가타부터 얘기하지 말아라. 그때까지는 조용히 해라. 함구령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함구령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여당의 어떤 본분이라는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 실력, 능력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다중포석으로 이해운이라는 사실상 다른 진영의 정치인을 발탁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 과정이 남아있는데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퇴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과연 이 여당의 입장으로서 맞는 자세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한 부분은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네. 이런 큰 틀에서 이제 한번 지켜보자. 청문회를 유명무실을 할 것이 아니면 청문회 과정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몫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네, 일단은 전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인사청문회 수도 없이 우리가 봐왔거든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임명을 강행해도 아무도 못 말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도 상상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나오는 전망 중에 하나는 이게 기획예산부 아닙니까? 네. 예산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분이 청문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네. 사실 임명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세의 수위를 국민의힘이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관련해서 네. 이런 전망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청문회까지 지켜보자. 함구령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해서 자꾸 가타부터 얘기하지 마시오라는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실, 청와대는 어떤 입장일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청와대 인사검증 자체가 실패했다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의 핵심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입니다. 도대체 몇 번째 인사 참사입니까? 이쯤 되면 검증에 실패한 것도 아니라 아예 검증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 포기뿐 아니라 검증 포기도 잘하는 정권입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 갑질 의혹, 예를 들면 야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투기 부분이나 내란 문제들은 검증이 좀 되기 좀 수월한 편에 있는 것들이고요. 다만 갑질 의혹 이거는 사실 검증에는 잘 잡히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들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 갑질 의혹은 검증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본인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은 들어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청문회까지 가겠다라는 뜻이죠. 자, 여전히 지명 철회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추가 의혹들이 또 쏟아져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